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훌륭하게 장학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 대선배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귀한 돈을 마련해가지고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 후배들한테 넘겨서 지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게 우리 정승기 이사장 때로부터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많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잘 나가는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우리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수가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해서 나도 장학금을 받겠다 이렇게 좀 큰 결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사는 인양말리로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인양말리 그러면 대남고 화이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향 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주향 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향 말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를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항상 덤을 싸서 항상 사람의 향기가 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선천 인양말리를 할 때 대나무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인양말리!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를 이기는 법, 그리고 제가 있는 회사, 저가 이제 해남 중학교 2학년까지 해남에 살았었고요. 중간에 이제 공익금융원으로 해남구청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때 해남에서 많이 알게 된 시기고요. 해남 사람들, 그리고 해남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많이 알고 그때 또 해남에 대한 예양에 대한 더 관심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에 한국신협평가정보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기업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이용하는 거고 또 기업의 평가를 합니다. 기업 평가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개인 신용정보도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시게 되면 시험 점수라는 거에 따라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거래할 때 은행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있었다 들었을 때 예전에 어떤 선배가 이런 회사에 다녔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 한번 더 찾아보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후에 1년 동안 한 10개월 정도는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공부는 학교 친구들 같이 놀기도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걸 학교를 원했는데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입시 준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이라도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자율학도 시켜주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학교를 다녔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실 이겁니다. 주제를 좀 약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봤는데 공부를 이기는 거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 3가지 따르면 첫 번째가 친구, 두 번째는 당연히 학생과 공부였고요. 세 번째는 건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느 3가지 하나 진짜 다 중요한 거고요. 어느 하나를 너무 열심히 몰입하면 나머지가 소홀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드릴게요. 친구는 사실 저 다닐 때 친구는 다 성적 경쟁한 친구도 있지만
내 옆에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 운동 잘하는 친구, 그리고 성격이 좋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잘해주는 친구 있으면 제가 그걸 바라고 보면서 저도 성장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제가 이제 전 남자 학교 나왔지만 남자들끼리 이렇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제가 아끼고 커서도 제가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알아주고 또 내가 그런 친구들을 알아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 지나고 보면은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제 친구들 아직까지 좀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많이 사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이제 공부에 대해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해남에서 있을 때 공부하고 대도시에 왔을 때 공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도시의 공부는 좀 더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해남은 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하지만 대도시 왔을 때는 나만의 스타일을 발굴하고 고민도 해보면서 원부가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1년, 2년, 3년 계속 공부하다 보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 방법 터득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각각 자기들이 각자 다를 거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도 많이 이제 내용이 있을 텐데, 저는 1차적으로 먼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과목별로 국어 따로, 영어 따로, 수학 따로, 또 단원별로 수학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미적 공부 좀 다르고, 일반 계산도 다르고, 법률만에서 많이 프로그램도 다르고 다르게 아까 했었고요. 그리고 지나오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보면 정말 무식하게 좀 바보처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랜 시작 적었는데 항상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짧게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은 아주 길게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또는 공부를 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서 했던 거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 다시 계획하고 공부하고 리뷰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리뷰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성순화시키고요. 그래서 내 수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그리고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저는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왜 즐겁냐면 모르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는 것을 하는 것은 쉽죠. 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희열을 느끼는 거, 공부를 약간 지금 생각하면 공부를 약간 게임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공부를 1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그런 거를 계속 저는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건 어떠냐면 선생님들을 경경까지는 아니라도 진짜 많이 좋아했습니다. 과목 선생님들 많이 좋아했어요. 국어선생님 좋아했고 영어 다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좋아하고 또 선생님들 저한테 입장에서 경쟁 상대였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다 알려고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내는 시험 문제는 내가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공부했고요. 그 위해서 수업 시간은 완전히 다 외웠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문 열고 들어오고 나서 나가실 때까지 진짜 청득까지 다 들어왔고 농담인지 아닌지 그런 말씀도 다 기억 속에 남기려고 했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좀 충실했습니다. 학교 수업도 좀 어려운 단원이나 어려운 과목은 살짝 복습 정도, 예습을 좀 더 했고요. 또 복습은 또 숙제라든지 숙제가 없으면 제 문제 각자 풀어보면서 꼭 복습을 했습니다. 예습도 꼭 필요하고요. 수업 듣는 것도 꼭 필요하고 복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2번 다시 공부 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시험 보기 전에 평상시에 수업만 열심히 듣고요. 시험 보기 전에 저는 못 가야되는데 시험 보기 전에 길면 30분 아니면 짧으면 시험 보기 직전 10분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준비했어요. 그게 다 했고요. 남은 시간은
수학이나 영어, 뭐 국어, 다른 좀 더 어려운 가끔 뭐 국사가 좀 어렵다 그냥 국사는 좀 더 시간이 들어서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만 거의 하면은 선생님 내신 문제는 거의 90점 이상은 맞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이제 24시간이잖아요. 시간을 24시간인데 저는 보통 잠을 충분히 잡니다. 잠을 뭐 나눠서 9번에 나눠서 하든 저는 하루에 7시간 반, 8시간 평균적으로 잤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하루에 한 6시간 자면은 그 다음 날에는 한 9시, 10시간 자기도 하고요. 잠을 충분히 자고요. 잠자는 시간 평균 8시간 빼면은 밥 먹고 운동하고 살짝 운동하고 뭐 이동하고 뭐 씻고 여러 가지 시간은 시간 충분하거든요. 10시간 빼면 14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시간 좀 아꼈으면 15시간 가까이도 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진짜 이렇게 14시간을 공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생일, 연말, 명절, 이렇게 방해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매일 똑같이 365일 똑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 이제 목표가 대학교 가는 거라면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야 될 수 있지만 대학교 가면 여러분이 가는 대학교와 교과를 기본 공부하는 실력으로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중학교 공부하는 거 그게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이지만 열심히 하면 1년 반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년, 몇 개월은 심화과정 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이제 1학기 마쳤으면 2년 이상 남았을 것 같은데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꾸준히 좀 독하게 내 목표가 대학교 가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학교를 꼭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게 거기에 어느 게 정해져 있다면 그에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김봉호분께서 말씀하셨던 매력이거 비슷한 거 생각하는데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시작. 방향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거 하나 건강관을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잘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잠은 충분히 자야죠. 그리고 운동은 저 같은 운동은 시간이 아까워서 짧게 했어요. 예를 들면 줄넘기 쌩쌩이라죠. 2단 돌리기 이거 오래 못 하잖아요. 이게 많이 효과적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건강적인 장소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달리기도 오래 달리기 아니라 짧게 전력 달리기 하고 좀 쉬다가 전력 달리기 무조건으로 좀 했고요. 나머지 이제 오래 동안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나중에 아플 겁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기 전에 저는 이제 잠자기 전이나 아침 일어날 때 좀 체조 같은 거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습관화가 돼야 되고요. 저 습관화가 되기 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저도 습관이 되지 않아서 허리가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써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떨어졌을 때 사실 저희 반 친구들이 되게 와가지고 너 떨어질 줄 알고 왜 썼냐, 그래서 너가 이대를 왜 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놀렸었는데, 사실 저 결국 이대에 왔고, 사실 이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떨어진 논술 전형 조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생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후배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손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대학생 선배님들이 대답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나는 이러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나는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진학하겠다. 이렇게 이런 학습 얘기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도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또 다른 대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 다 질문을 하세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올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하고 내년 여름방학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네, 현재 동대학교 기획과 대학 중인 박성현입니다. 제가 원래 수학 성적이 엄청 낮았는데 수학은 시험 기간 말고도 항상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항상 공부하기 전에 오늘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다 정리하고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 계획을 다 마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도 듣지만 인강으로 좀 많이 도움받았고 그리고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고 오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하시는 게 영어니까 국어 문장에서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기사 같은 걸 읽고 문단 구경 같은 걸 하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무엇을 지칭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은 구조 파악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일단 조금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꾸준히 한다면 언젠가 그냥 크게 읽어도 바로 이해가 되는 영역이 오를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하나를 풀고 나면 모르는 단어를 전부 체크한 다음에 그 단어를 제가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운 상태에서도 그 단어의 뜻을 맞춰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뭐 단어 하나에 30번, 40번 쓰는 거는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을 갈아 넣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전에 내신 시험 같은 건 특히 보기 전에 선생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서 이 선생님에게 내 시험지를 던지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좀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확실히 긴장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약간 농담이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전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수학 시험 볼 때 시간 부족하잖아요. 일단 저는 시험지를 받으면 일단 제가 주관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했어요. 제가 수학 시험이 막 엄청 최상위권이 아니라 내신 수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신 수학 이야기할 때 객관식은 찍을 수 있지만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관식을 먼저 보고 이거는 내가 풀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바로 썼던 것 같아요. 주관식 먼저 저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는 문제 바로바로 넘어갔고 그리고 시험 끝나기 한 20분 전에는 모르는 문제만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전기과 재학 중인 은성대입니다. 저는 물리를 공부할 때 고3 때까지만 해도 물리를 한 3등급 정도 받았었는데 고3 때 일단 쉬운 유형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 문제로 취급되는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고 거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 기출을 통해서 많이 연습해서 성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등급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백지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 써진 모의고사 공도 있고 그리고 아인카 아세요? 아인카라고 중요한 부분 다 표시돼 있고 문법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백지에다가 먼저 해석해보고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아인카랑 비교해보면서 모르는 부분 체크하면 성적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법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보다는 그냥 꾸준히 제가 뭐 하던 대로 읽어봤던 게 좀 좋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여대 정시 입학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수시를 버리고 정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요. 그리고 지방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정시하는 건 정말 제 생각에는 제필 3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필 3선은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에요.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시를 할 때는 고3 때 애들 자소서 쓰고 막 이거 면접 준비할 때 꿋꿋하게 타이머 켜고 한국사 수학 못 푸는 그런 깡이 있어야 돼가지고 나는 정말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시 할 거면 저는 수학은 일단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영수를 확실히 잡아야죠. 그리고 1학년 때는 탐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 정시를 할 거면 사실 지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를 한다는 건 다 목표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고1 때부터 막 전부 다 올 1등급 맞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옆에서 내신을 꼭 잡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내신. 정시는 졸업시 번지 점프하는 거랑 비슷해요. 운이 좋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죽습니다.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과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그냥 시험이 잘 된다 해서 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수시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1학년 때 확실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정하고 그걸 3학년 때까지 생기부에 꿋꿋이 그걸 적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는 공부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에 가면은 귀찮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집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성격을 제가 공부를 하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 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학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집에 가면은 집은 쉬는 공간이라고 저는 딱 그 공간을 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할 거면 더 이상 끝내고 갈 생각을 하지 집에 가서 한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저 문과를 선택해야 될지 이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약간 고민이 되면 무조건 이과를 가라고 하시지나. 저는 사회학과를 재학 중이거든요. 저희 선배들이 뭐를 준비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혹시? 루트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스쿨이고 그 다음은 코딩이고 그 다음은 알바입니다. 방법은 3가지뿐이에요. 문과에게는. 이과는 그나마 폭이 넓어요. 제만 이과 같아요. 고민되네. 아까 전공이랑 진로에 대해서 질문이 몇 개 있었잖아요. 저도 진로가 아직도 없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맨날 진로 쓰는 칸에 뭘 써야 될지 엄청 고민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와서 원서 준비하면서 제일 고충이 컸던 게 1, 2, 3학년의 꿈이 다 다르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꿈이 없으면은 관심 있는 분야에 넓게라도 잡아서 그냥 무조건 꿈을 특정하지 말고 그냥 넓게 잡아요. 2학년, 3학년 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열로만 쭉 이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3학년 때 진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2학년 말 때 담임 선생님과 3학년 초 때 담임쌤과 엄청 싸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 말은. 근데 제가 이 학교에 오는 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1학년 때는 그냥 호기심이 많고 뭐 사회나 아니면 전체적인 과학의 원리 뭐 이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넓게 쏘놨고 그 다음에서는 제가 문과로 결정을 했었고 정의나 아니면 사회의 원리가 궁금했다 이렇게 쏘놓으니까 문과 계열의 그러니까 어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어느 학과에 집어넣어도 말이 되잖아요. 그쵸? 정례도 되고요. 뭐 행정도 되고요. 말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결정을 못하겠으면.
그리고 저는 자소서로 커버를 했지만 못하게 이제 자소서가 사라졌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죽어라 하셔야 됩니다. 커버를 어떻게든 내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식품공학과 재학 중이고요. 저는 1학년 때부터 꿈이 확실한 편이어가지고 모든 활동에 다 과와 관련된 걸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관련된 과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1학년 때 기억이 나는 건 백석 시인의 시를 배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백석 시인들은 다양한 음식들을 활용해서 시를 되게 많이 적으셨거든요. 이런 것처럼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다양한 과목에 많이씩 넣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꿈이 있으시다면 빨리라도 생기부에 조금씩 나의 꿈을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제 생기부 같은 경우에 이제 시사 스크랩이랑 토론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걸로 약간 대학을 갔다고 말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듯이 저는 그 생기부로 그 내신 1점 넘게 이제 뚫어서 상향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무조건 토론 대회랑 시사 스크랩 부장은 할 때 좀 욕심을 좀 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약간 뭐 조사해오고 보고서 내고 이런 거 제발 논문으로 쓰세요. 나무 위키 말고. 진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제가 층간소음과 층간소음에 대해 보고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과목이었는지 진작에 가시나요? 수원이었어요. 수원은 이제 층간소음의 데시벨과 동탄성 계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건축학부의 용어를 사용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약간 이런 식의 관심이 본인이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정도로 파고들 수 있을 정도로 나 굉장히 열혈적이고 호기심 많아요. 나 되게 가능성 있고 뛰어나요. 이런 걸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제발 논문을 써주세요. 논문을 제발 사용해주세요. 세트를 이제 학년 말에 가면 세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수원에 층간소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에만 한 과목에만 한 주제를 삼지 말고 그 주제를 다른 과목에도 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원에 층간소음을 했으면은 층간소음에 대한 사회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과목으로 공부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한 진로나 그런 주제를 여러 과목으로 세팅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해두세요, 여러분. 이화여자대학은 정말 좋은 학교니까요. 야망 있는 여학생들 정말 이대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우리 모교에 아주 특별한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그분이 강의한 학교는 보통 서울대학교를 보통 30~40년 학교를 한다고 해요. 매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한 절반이 우리 대강당에 있었는데 절반이 다 자요. 그래서 내 일어서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제가 세웠다가 다시 앉으라고 제가 서 있었어요. 저도 강의 들었죠. 근데 그분 강의 내용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올 여름방학을 얼마나 열심히 잘 피땀 흘려서 잘 하느냐. 그 다음 매년 여름방학까지 방학 때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특별하게 생각이 나는 거는 일단은 책을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쫙 끊고 그 다음에 그 통째로 외운다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 아예 그냥 백지 끊는 게 있죠. 글씨 안 보이게 그걸로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리는데 근데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 공부 방법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지어짜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야 서울대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
혼인일치가 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뒷받침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해남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공부에 향연이 있어가지고 좋은 분들 오면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올 여름방학 뭐라겠죠? 내년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이 방학들을 잘 해가지고 일단 고2가 되면 고3짜리까지 벌써 이미 머릿속에 책이 안 보고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수험도 꼭 합격하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 받았는데 제가 교장했었고 교장 전에 영어 교사로 시작해서 경기도교육청과 담당 장학사하고 장학사다가 국비 유학 미국 2년 가서 거기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공부했어요. 와서 이제 영어 교사로서 많이 했습니다. 네. 영어 교과서도 한 9권 공동 집필이지만 집필이고 2004년도 수능은 제가 평가원에 가서 출제도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네, 교장하고 전국 교장협의회 회장하고 지금 퇴직하고 북경 화공대 입학사정관 지도교수로 있습니다. HSK 시험 성적 없이도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선후배 간의 얘기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이런 모습 제가 교장하면서도 못 봤거든요. 모여가지고 주고받고 내용보다도 이 대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했고 기뻤고 나 웃었고 혼자 웃은 거를 여러 비우는 게 아니고 너무 귀엽고 이쁘고 해서 웃었고 감사했습니다. 한 학생이 모의고사 범위가 3년까지라고 하는데 아까 저 학생이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네, 영어과는 어떤 범위가 없다고 보면 돼요. 범위가 없고. 그런데 지금 선배님들이 답하는 거는 이미 선배님들은 올해가 2003학년도 입학 전형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몇 년도죠? 2004, 2005, 2006학년도 입학 전형일 거예요. 대학 입학 전형이 바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반영 범위가 줄어들고 있어요. 공정성 시비 때문에.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배님 말씀 참고하시고 훌륭하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까 세 분 오셨어요. 선생님들 지도 잘 받으세요. 제가 후회한 게 뭐냐? 학교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잘 듣고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감하시잖아요. 저기 뒤에서 웃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 잘 외우느냐, 어떻게 하면 수학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어떤 한 선배님 말씀하신 게 정답 같아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누가 그러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해요. 사람마다 학생마다 학습하는 방법과 전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방법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뭐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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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영어로 뭐예요? repetition, repetition, repetition. 계속 반복하세요. 안 외워지면 그냥 반복하세요. 알겠어요? 바로 우리 김동호 그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never give up하고 똑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 아까 얼핏 우리 자석에 일반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어떤 한 부분의 전문가가 되려거든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이거는 경험적 결과에 나오는 임상학적 진리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릭슨이 논문에서 발표했고 글래델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널리 알려진 건데
발레리나,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피아니스트 등의 인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최소한 1만 시간의 이상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김연아 우리 선수가 앞으로 이렇게 점핑하는 걸 뭐라고 해요? 회전에서 하는 거 악셀 그걸 트리플 악셀인가요? 네.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반복 뭐예요? 반복. 잘 안 되고 있으면 저 경험 그런 것 같아요. 수학 문제 잘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반복해서 풀이 과정을 막 쓰면서 암기했던 기억이 나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남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 잘 보내시되 아까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 지금 선생님만큼 입학 전형 제도가 바뀌는 걸 민감하게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만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선배님들하고 여러분들이 볼 대입 전형은 분명히 다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도 교과 전형이 더 중시되고 있는 추세니까 잘 살펴보시고 학교 선생님 지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해남고등학교 파이팅!